결혼하고 생기는 신뢰에 대한 얘기, 모르는 게 약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혼을 하면 남편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가족, 새로운 집이 생기는 거잖아요. 내 가족 얘기도 사실은 듣기 싫을 때가 꽤나 많아요. 좀 모른 그럼요. 척하고 싶고. 아. 근데 어쩜 새로 생긴 가족 얘기까지 시시콜콜 알아야 되는 걸까? 모르고 좀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? 그 얘기를 우리 고미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. 야, 어려운 얘기. 나는 시댁 제사에 남편만 보냈다. 그러니까 시댁 일을 꼭 이렇게 시시콜콜 우리 집 일도 이렇게 시시콜콜 좀 이렇게 듣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시댁 저는 결혼한 지 지금 나이에 비해서 너무 세댁 스케줄이어서 아직 잘 모르는데 2년 되신 거야? 3년 되신 거야? 2년 반 정도 된 거죠. 근데 그 제가 이 짧게 결혼 생활한 상황으로 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시시콜콜 알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20대도 힘들다는 40대 임신을 바로 2달 만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막 이렇게 시댁에 가갖고 제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아기를 추석 전에 임신을 어이구, 추석 전에. 안정기에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도 갈게요 그랬더니 정말 화내시기 직전까지 정말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안정기니까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되게 쿨하시고요. 첫 명절인데. 네, 첫 명절이고 그리고 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제사인데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병날 수 있다고 신랑만 보내라고 해서 요번에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아니라고 저 정말 가겠다고 그랬어요. 그랬더니 지금, 예. 그랬더니 저게 또 어떤 말을 들으시려고 아니에요. 또, 네.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어머니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정말 가려고 했더니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안 된다고 정말 화내시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좀 그런 게 너무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? 너무 지금 그럼 결혼하셔서 시댁에 몇 번 가셨어요, 지방인데? 몇 번 못 갔어요. 왜냐면 지금 또 가야 되는데 추석인데 고민이 둘째를 또 추석에 그렇잖아요. 맞춰서 이렇게.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효도를 하네요, 엄마한테.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전화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어머님이 좀 이해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. 포기 같은 거 내가 보지. 아니 사업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시어머니. 그렇죠. 그럼 제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. 아니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 다시 오셨어. 그러니까요. 첫 말부터가 도대체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왜냐하면 글쎄요, 뭐 우리 집 일도 그런데 뭐 내 집 일도 잘 시시콜콜이 알 필요가 없는데 뭐 시집 일까지 시시콜콜 알아야 되느냐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첫 번에. 그렇게 시시콜콜 알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건 아니지. 그 신랑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 집 식구가 돼야 되는 거지요. 그러면 그게 남의 집이 아니야. 그건 내 집이고 내 부모로 생각을 해야지. 어떻게 시어머니 시댁을 갖다 남의 집으로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니까. 언니 여기 세 번만 나오시면요 맞아. 생각이 바뀌어요. 지금 유아나 씨가 처음 혼나셨던. 혼났었죠, 내가 그때. 우리 시어머니. 처음에 이제 결혼을 미국에서 했잖아요.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 뭐 시댁 이런 걸 잘 몰랐어요.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잠깐 이제 한국에 잡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희 큰 시아주버니가 이제 그동안 결혼을 하고 용돈도 못 주고 애들도 못 사주고 나 맛있는 것도 못 사줬다고 그 추석 전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.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꽤 큰 돈을 주셨어요. 용돈을 이걸로 뭘 사 먹어라. 단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말하지 마라. 큰 돈이니까 워낙 큰 돈이었기 때문에 괜히 알면 골치 아프니까. 그래서 저는 네 그러고 안 알렸어요.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시아주버니가 우리 집에서 나왔는데
또 저희 아파트에 우리 바로 윗동서에 동생이 사는 거야. 복잡해. 예. 그러니까 그 동서가 그 동생네 집에 놀러 오다가 시아주머니 차를 본 거야. 그런 거 차도 알아요. 알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큰 동서한테 말을 한 거야. 시아주머니가 그 집에서 나왔어. 근데 왜 나갔을까? 그러니까 서로 막 얘기를 한 거지. 아마 추석이니까 돈을 주지 않았을까? 어머. 뭐 이렇게 이제 막 한 거예요. 그러더니 이제 동서하고 그 우리 형님 둘이서 날 딱 부르더라고요. 잠깐 정유경 잠깐 와봐. 딱 이래요. 그러서 이제 갔더니 이제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. 불러서요. 정유경, 너 그러니까 형님과 동서 사이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알아? 네. 그러면 우리 남편이 돈을 주고 갔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. 저 시아주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. 그랬더니 막 혼나고 뭐 너 건방져 막 저 그렇게까지 소리를 들었었어요. 너 시건방져 어떻게 너 형님한테 그런 도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막 네 그러고 이제 막 울고 불고 막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우리 형님이 나 불러가지고 막 이랬다 그랬더니 남편도 가만히 있다가 그걸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야. 난리 났어. 야, 불난만 근데 들었네.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셨어. 그걸 형님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. 자기만 아신 거야. 형님들한테 너 이렇게 걔를 갖고 있겠어? 뭐 그렇게 안 하셨어요. 예, 안 하셨어요.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제 집안 싸움이 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건 뭐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. 근데 더 큰 용돈을 주셔. 그러더니 그걸 딱 주시면서 너 저것들하고 어울리지 마, 이제부터. 저것들하고 이제 놀지 말고 네가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거 놀지 말고 그냥 난 너가 이쁘니까. 계속 돈을 받으시네요, 그러면? 그러니까 말이야. 야, 소리나는 장사 아니야? 괜찮아, 몇 번을 갔더니. 네, 그래서 멋진 시댁이야. 아니, 뭐 돈으로 그래가지고 입막음을. 그냥 끝났어요. 예,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. 지금은 얘기하시기 편할 정도로 친해지신 거예요? 아니면 지금 좀 안 이렇게 보여요? 아직까지? 지금 안 보죠, 뭐. 예. 며느리가 사사건건 알려고 안 해도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얘기를 하는 집도 있어요. 그잖아요.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,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죠. 우리 어머니가 일일이. 그리고 우리 집은 며느리가 한 명밖에 없어요. 제가 외아들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저 어머니가 아주 그냥 상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울 일 있으면 전화를 하신대요. 근데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여자분을 만났나 봐요. 정정하시네요. 전사전. 뭐 유전 이런 말 하지 말고요. DNA 이런 거 안 해서 아버지가 안 해서. 건강하시다고. 아, 그럼요.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요. 근데 어머님이 그걸 아셨대요. 누군지도 알고. 상대가. 그 이제 직원 중에 누구였는데. 아이고. 나중에 이제 엄마가 참다가 아버지한테 몇 번 경고를 하셨대요. 근데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떡해. 며느리한테 전화했잖아요. 네. 저희 와이프한테, 집사람한테. 막 울면서 너희 아버지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뭐 그 X를 아직까지 만나는구나.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. 그러면 상의를 어떡해.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, 거기서. 아버지 욕을 해야지. 어머니 이해하세요. 이런 말 못 하잖아요. 그리고 저 집사람이 결혼 초부터 엄마라고 하거든요. 지금까지 엄마. 예. 그러니까 아버지 욕을 같이 했대요. 엄마보다 더 했대요. 우리 아버지 욕을. 그것도 문제. 네, 아버지.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며느리밖에 없잖아요. 네. 너밖에 없다, 야. 그리고 이제 좀 화가 좀 풀어졌나 보죠. 그 다음날 아버지한테 전화 왔대요. 이게 내용. 야, 애미야. 네가 뭘 알고 네가 엄마한테 그딴 소리 해가지고 두 분이서 대판 싸우고 뭐냐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지금 애미한테 어제 통화했는데 애미도 그러더라. 심하다고. 당신 인간이냐고. 잠깐만, 이게. 아무 짓도 안 한 며느리만 너무 중간에서.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뭘 알고 엄마한테 그딴 소리 해가지고 막 화를 내시대요. 근데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러면 엄마가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아버님 욕하지 그럼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. 그것도 현명하네. 네, 그러니까 엄마를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다. 저 애비랑 살고 있는 여자 아니냐. 그래서 아버지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. 아까 유전 얘기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아니 뭐. 그러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지. 그렇지는 몰라.
뭐냐면 아들 아니 있죠? 네 진짜 속마음 아니지 이해하지. 그래 알았다. 그리고 전화 끊고서 나오라 끊으면서 나오라 그러더래요. 그 아내를. 그 아버지 만나러 갔더니 진짜로 돈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네가 너라도 이해해주니까 고맙다. 너희 엄마가 이해 안 가는 여자다. 그래가지고 정말 현명하게 해결을 했대요. 너무 그러니까 힘드시겠어요. 두 분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까지 내 편. 며느리는 그렇죠. 며느리는 며느리는 내 내 편. 편이었다.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서 진짜 잘했다고. 돈까지 벌어오고. 지 혼자 썼어요. 당연히 혼자 써야지 지금 그 돈을. 이게 뭐냐면 며느리는 알고 싶지 않지만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되는 게 많아요.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자폭을 하시는 거예요? 아니 이렇게 며느리가 시댁 사정을 좀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? 모르는 게 낫지.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같이 사니까 모를 수가 모를 없네 수도 또. 예. 없거니와 제 아내는 외교, 국방, 안보는 손을 안 대요. 어머니 아버지의 외교, 국방, 안보는 거. 어머니 아버지가 뭐 친구분 밖에서 대외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시고 누굴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대신 내치, 재정, 뭐 이런 내무 이런 거는 철저하게 아내가 그래야죠. 다. 네, 그래서 총리네, 총리. 그럼 뭐 해요 이혁재 씨는? 전 그냥 그 나라에 사는 그냥 살아요 시민. 그냥 살아요. 통반장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있잖아요. 아이, 진짜. 갑자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 그런데 꼭 이혁재 씨가 뭐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. 엄마. 왜냐하면 부인이 하기 때문에. 그죠?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? 그러니까 이 며느리라는 입장이요. 사실은 아들보다 더 중요해요. 결혼을 했을 때 이 시댁의 일이라는 걸 내가 왜 며느리는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손님 같을 거예요. 이런 사람은 며느리가 한 5년, 10년째 돼도 시댁에 가면 손님이야. 뭐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서먹서먹하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며느리가 됐으면은 시댁의 일은 뭐 시시콜콜이 뭐 안 알아야 될 것까지 알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뭐 어디에는 대소사 뭐 누구네 일가 친척 뭐 이런 거는 대충 알아야 이 집에 질서가 생긴다 이거지. 아들이 안 해도 며느리가 하면 다 잘 해결이 돼요. 아니 그게 아내가 평소에 제 남편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터치를 저희 아내는 안 하는데 아내가 일찍 들어와 딱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면은 그걸 왜 그걸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가 안 나오게 돼. 왜 이러면 아버님 생신이죠 그러면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. 그럼 남자들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편안하고 그냥 괜히 이렇게 그냥 그 내무부 장관이 뭐가 다르겠어 그거지. 그 집안 일을 잘 처리하는 게 그런 거지. 남자들은 부모님 생일 모르는 게 너무 큰 자랑이에요. 뭘 매달 난 몰라. 아니, 그러니까 저도 그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저는 딱 3가지 날짜밖에 몰라요. 마누라 생일, 결혼 기념일, 처음 미팅에서 만난 날. 나도 다 똑같다. 아니 어머니한테 알 필요가 없어. 와이프에 대해서만 아니면 집안 정리.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아내가 거예요. 다 해주면 이제 날짜 맞춰서 연락해주면 그러니까 사는 게 편하다니까. 맞아요. 부럽지 않아 형이? 왜? 아 피곤해. 아니 늘 그렇게 돈을 안 주장하셨잖아요. 뺏겼잖아요. 저는 예, 이렇게 합니다. 반대 입장이죠.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제가 하고요. 생색을 내는 건 아내를 시켜요. 이러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조카가 뭐 해외 간다 그럴 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또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슬쩍 돈을 줘서 이거로 조카를 돈을 주고 그걸 돈을 다 맡기면 알아서 다 해. 나는 근데 나는 이경재 원장이 맞다는 게 뭐냐면 형은 돈을 다 줬어 순간 아내가 감사하겠지만 이경재 원장처럼 필요할 때 딱딱 주는 게 아내는 더 고맙게 느껴져요. 그게 더 좋은 거야. 나도 그렇게 하거든요. 아니야, 우리 다 주는 거 좋아해. 그치? 다 주는 게 좋은 거야. 저희가 다들 쉽질 않아요. 그래서 항상 그 시댁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시댁 전문가죠. 왜냐면 저는 거기서 50년을 살았고 아버지, 어머니, 뭐 형제를 누구보다 제가 잘하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맞지. 어설프게 아내가 해결하다가는 오히려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
처 같은 문제는 아내가 제일 잘 알죠. 그래서 아내의 문제를 보고 내가 해줄 일이 있으면 내가 그때 생색을 내는 게 맞고. 그래서 뭐 이런 경조사야 사실 딱딱딱 정해져 있는 날이고 네. 뭐 금액 같은 거는 뭐 네.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집안의 성향, 가족들의 성향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고은미 마담님은 사실 이제 2년 정도 넘었으니까 혹시 뭐 약간 뭐 삐끗했던 적은 없나요? 그 시댁에서 1박 2일로 가깝게 국내에 이렇게 휴가를 가시는데 같이 갔어요. 결혼하기 전에. 네, 같이 갔는데 저희 집은 어디 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모이면 저녁에 맥주 한 잔씩도 하시고 또 그러시거든요. 근데 시댁은 이렇게 밥 먹고 뭐 하고 그러더니 9시 정도에 불을 다 끄시더라고요. 다 술도 한 모금도 안 드시는 집안인 거예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좀 낯설더라고요. 근데 그 분위기가 저도 이렇게 술을 한두 잔 하는 편이었는데 좋더라고요. 싫었으면 결혼을 뭐 이렇게 안 맞았으면 그랬을 텐데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. 근데 다만 제가 갑자기 9시에 잠이 안 오잖아요. 먹어야지. 진짜 어려운 분위기는 시차 적용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신랑을 불러내가지고 저는 맥주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잤는데 어쨌거나 그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. 그 시댁 분위기가. 9시부터 불 끄는 분위기. 네. 어렵게 사셨나? 등화관제 이런 거에. 아니 지금 아직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조용하고 점잖은 집 그쵸, 같다 이렇게 아직-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. 그게 이제 한 4년 5년 되면 이제 뭐야 짜증나고 뭐야 이렇게 아직까지는.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. 친정 문제는 어때요? 친정 문제는 남편이 좀 속속들이 다 알고 아니면 막 다 챙겨주기를 원하는 친정 문제도 아니에요? 아니 난 싫어요. 나도 싫어. 이게 달라요. 왜냐면 싫어요. 왜 싫으세요? 친정 문제가 드러나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네, 남편이? 모르는 게 약이고 또 제가 도와야 될 일도 있잖아요. 친정에 또 제가 장녀다 보니까 제가 챙겨야 될 것도 이런데 저는 100% 얘기를 해요. 이번에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했어. 내가 뭘 했어. 뭐 이렇게 하지만 당신이 이걸 해줬으면 좋더라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. 굳이 남편한테 친정 일을 알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, 사실은.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뭐 굳이 알아갖고 신경 쓰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저 선생님 말에 동의해요. 선생님 아니거든요. 그럼 뭐라고 불러드려요? 야, 내가 보니까 친구 같은데 아니면 언니거나? 언니. 네. 근데 저희 집 일을 또 혹시 뭐 저희 오빠나 또 저희 동생이 또 바람을 펴가지고 또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 새집 꼴꼴이 알게 되면은 제 자존심이 좀 상해요. 저는.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저희 오빠나 뭐 이렇게 동생이 이제 바람을 폈었어요 한 번. 그러면 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고요. 제가 그 새언니 이제 그쪽에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팔이 안으로 굴고. 이게 그렇더라고. 우리 오빠 편이나 내 동생 편을 들게 돼. 물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. 그러니까 시댁 입장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저는 나는 편 안 들어요, 그럼.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댁에 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 집안의 흠이. 그렇죠. 저도 보라 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. 예. 보라 언니. 저는 계속 혼자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나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그러면 반대로 바깥 일을 하는 남자는 얼마나 그게 부담이며 얼마나 짐이 되겠냐는 거죠. 나는 그 생각에 정말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그가 예를 들어서 알고 싶어 하면 알려주겠지만 솔직히 1년에 뭐 한 번, 두 번 저희 부모님을 뵐까 말까 한 남자한테 내가 그냥 이렇게 말로 던진다고 해서 그거를 속속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해결하지도 않을 거면 그냥 제 선에서 다 해결하고 정말 큰 것들 꼭 우리 가족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만 전달하지 우리 남편이 머리가 아플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일부러 전달을 안 하는 편이에요. 그럼 남자분들은 너무 편한데요, 지금. 아니 근데 예. 프로그램의 지금 흐름이 요즘 젊은 분들도 좀 대변해 젊은 남자분들은 반대예요. 더 처가. 이것저것 다 얘기, 막 끌려가서 경조사 다 다니고. 젊은 사람이 이제 막. 아 그러세요? 아유 예. 너는 우리 집 일은 다 알고 있고 나는 신경 안 쓰게.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똑같이 챙기자는 거고 못 갈 수는 있잖아요. 못 갈 수도 있지. 그러니까 우리 집 일도 못 가고 처갓집 일도 못 갈 때가 있는데 알고 있고 일단 내 뜻은 전달하자는 얘기거든요.
그게 챙기는 거 아닙니까? 꼭 가야만 챙기는 게 아니고. 뜻을 챙긴다는 게 어느 정도 얼마 전에가 아니라 2년 됐을 거예요. 얼마 전이네. 처갓집 일인데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안 보이세요.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형제 자매끼리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봐요. 너 얘기 안 했냐? 하는 그런 눈빛으로. 뭐냐면 치매가 이미 완전히 진행되셔가지고 사람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하고요. 그냥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가 이제 모시고 산다는데 제가 치매 환자한테 이렇게 그걸 모르셨던 거예요? 저는 몰랐어요. 네. 장모님한테 가지 말래요. 가도 모르고 너무 정말 가슴 아픈 거 보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 장모님의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저한테 그 말 안 해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진짜 가겠다 그랬더니 집을 안 알려줘요. 형제 자매들이 보지 말라. 나중에 제가 왜 말을 안 했냐 그랬더니 알아줄 게 뭐 있냐. 저는 그 말이 너무 섭섭한 게 사위 보고 알아서 좋은 게 좋을 게 뭐 있냐고 하는 거는 그건 제가 안 챙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섭섭하지. 저한테 말 안 해준 거는 섭섭하지. 네, 제가 집에 가면서 진짜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고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정말 막 쌍욕 빼곤 다 막 한 적이 있어요. 그거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. 한 번은 못 뺐어요. 아직도 이 못 오게. 말씀을 네, 못 못 오게. 알아보니까. 그 아내들은 뭐 지금 이제 우리 마담님들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이 아닌 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는 해야 될 것 그것도 이해는 하긴 하지만 아니, 요즘 그래도 친구들은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내 부모 모습이 좋다고 보고 나쁘다고 안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그렇지.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이고 그게 아마 운동하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을 가능성은 많은데 그 찾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래도 살아계실 때 얼굴 보는 게 제일 낫거든요. 이제 우리도 장인어른 10년 앓다가 치매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이프가 이제 장인어른은 치매인데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은 저도 이제 찾아가서 뵀죠. 뵀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 딸 있는데 이제 잠깐 여행을 갔어요. 2주인가 3주인가 여행을 갔어요. 근데 사실 그 아픈 잘 못 알아보는 장인 얼굴을 뭐 이렇게 와이프 대신해서 와이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으니까 분명히 말은 안 했는데 내가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를 바라고 간 거예요. 네, 근데 그게 이제 2주인가 3주인데 그걸 한 번도 안 간 거예요. 제가. 근데 제 루틴으로는 빠진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. 근데 와이프가 없는 자리면 내가 대신해야 되는데 빠뜨린 거예요, 3번을. 딱 귀국하자마자 묻더라고요. 데리러 갔더니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,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. 아니,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래, 나중에 우리 저기 너 엄마 아플 때도 내가 안 갈 거야. 너 없으면. 공평하네. 공평하지. 근데 정말 아니 그동안에는 참 그 레귤러하게 사기치고 그래도 그 저기 뭐야 감독인 아줌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그래서 잘해달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뵀는데 그 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. 그러네. 잘해줄 필요 없다니까. 아니, 결론이 왜 그렇게 나와요?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우리 부부 일에 관심을 가지면 이게 내 부부 일이 아니라 거기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난감한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.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? 우리 집. 나 우리 집. 자, 하mit병 어린이. 네. 네. 우리 엄마가 이렇게 집사람이 딸한테 가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으로 와요. 네. 그러니까 딱 와이프가 짐 싸서 이제 그 공항으로 출발할 때 우리 엄마가 집으로 싹 들어와요. 나름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지저분한 야채를 싹 치운 거예요. 냉장고를 깨끗하게 비워놨지. 근데 엄마가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 정말 텅 비어 있는 거예요. 그러더니 밥을 차려주면서 밥은 얻어 먹나 그러더라고요. 그럼요, 밥 잘 얻어 먹죠. 왜요? 그랬더니 냉장고가 텅 비었는데. 그래서 엄마가 없어서 저기 자리 빈다고 그래서 다 치웠을 거예요.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 마늘도 한쪽이 없네. 딱 이러시는 거예요. 마늘 깐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엄마는 그 항상 며느리한테 할 얘기를 이렇게 그 사돈한테 통해서 네, 좀 그다음 친하시니까. 네, 두 분이 친하니까 며느리한테 얘기하면 며느리 마음 상하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마음 상하니까 두 분이서 이제 노인네들끼리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. 이제 우리 장모님은 그게 이상한데 그래도 제가 먹을 거는 꼭 해주는데 부부싸움을 해도 밥은 해놓고 나가는데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전화를 해가 불러서
넌 도대체 함서방 밥 안 내비면 뭐 하냐? 그랬더니 왜 무슨 얘기냐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기국보고를 한 거예요. 어머니 여차 해서 냉장고를 비워놓은 거지.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입니다. 그래갖고 오해가 풀렸다는 거 아니야, 2주 만에. 네. 그러니까 너무 알면 안 돼요. 평소에 보통 때 가가지고는 며느리가 뭘 해먹든 말든 냉장고 살림은 타치하면 안 돼. 맞아. 살림은 뭐 어떻게 엉망을 하고 살더라도 그건 말하면 안 돼, 시어머니. 근데 그 해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와이프가 호출당해서 갔어요. 김치를 2박스를 들고 왔어. 못 먹고 산다고. 혹시 못 먹을까 봐. 아, 어쩔 수 없어요. 엄마의 마음. 자, 이병훈 어린이. 예. 저는 제가 원정만 가면 어머니가 오시는 거예요, 집에. 제가 있을 땐 절대 안 오세요. 월요일 날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. 쉬는 날에는. 네. 그럼 가면 나중에 알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고 충분히 먹을 게 있는데도 조금 이렇게 틈이 보이면 야, 이렇게 먹을 게 없냐. 어떡해. 그러니까 씨름 선수도 그거 다 못 먹어요. 씨름 선수도 못 먹어. 몇 명 불러다 먹여도요.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. 당신이 말을 해달라. 왜냐면 엄마는 내가 당신 안 먹이는 줄 안다. 그리고 여름에 게임하다 보면 한여름에 살 좀 빠지죠. 운동선수는. 아, 그럼 또 얼굴 살. 제가 못 먹어서 빠진 줄 알아요. 어떡해. 아, 여름에 더블헤더 하고 그럼 당연히 빠지지. 그럼요. 제가 전화했어요, 엄마한테. 결국은. 엄마, 우리 원정 가고 하고 며칠 있다 들어오고 나면 그 음식이면 충분해. 그랬다가 또 우리 엄마가 삐져가지고 저 와이프를 잡았어요. 그 와이프한테 미안해. 이래서 미안하고 저. 순환이 계속. 운동선수 키우는 어머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노파심에 그러신 거죠. 그쵸. 저희 집은 근데 딱 하나의 어머니가 오는 날이 있어요. 외할머니 제사를 제가 모셔요. 그러니까 어머니가 외동딸이니까 절에다 모셨던 걸 제가 어디 가서 점을 보다가 늘 수호신이 할머니래. 그러면 외할머니겠다. 영업하셨었거든요, 외할머니가. 그래가지고 그 외할머니 제사 제가 모시겠다 해서 모신 지가 한 10년이 좀 넘어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외할머니 제사를 자기가 모시지 않는 게 빚이었는데 그걸 제 와이프가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빚인 거야.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제사를 우리 집에서 지내면 2주 전부터 대청소가 들어가요. 어머니 오시. 제가 가장 원하는 냉장고의 모습을 그때 봅니다. 정말 깨끗하고 옛날 거 다 새 걸로 바뀌고 정말 퍼펙트하게 깨끗하게 냉장고가 변신을 하고. 냉장고만 깨끗하면 되지. 난 냉장고 깨끗하면 돼. 냉장고 깨끗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 베란다에 분리수거하는 칸도 되게 지저분한데 싹 정리가 되고.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때 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살고 있잖아. 이걸로 1년이 편안하게 가는 거야. 네,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초대하는 날 이후엔 시어머니 그 집을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불시에 가고.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시어머니는 항상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이병훈 친구나 한빛병 형님의 어머니들이 그런 게 본성에서 삐져나오는 거지 그건 절대 며느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. 예, 유하나 마담님은 아까. 아니, 저 신혼 때 남편이 외국으로 전지 훈련을 떠나면 뭐 한 2달을 외국에 있어요. 근데 외국으로 떠나자마자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 잘못한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혈기왕성할 때라 우리 남편이 참 잘못을 많이 했어요.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들키기도 참 많이 들키고. 근데 이번 거는 정말 대단히 좀 심각한 거였어요. 뭔데요?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입에서 정말 죽어버릴 거야 그 소리까지 나온 거예요. 바람 폈어? 에? 아니요. 이런 바람은 한 번도 안 폈어요. 거짓말을 엄청 큰 걸 했는데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국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거의 새벽이었을 거예요. 막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.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이렇게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한 줄 알아? 나 확 죽어버릴 거야! 하고 전화를 딱 끊고 핸드폰을 탁 꺼버렸어요. 잠시 후 띵동 하면서 내가 얼굴이 퉁퉁 부었을 거 아니에요. 하루 종일 울고 진짜 침대에 붙어가지고 인생 다산해처럼 정말 이렇게 거의 반시대처럼 계속 울면서 있었어요.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했더니 띵동 하길래 나갔는데 시아버님이 막 되게 불안한 듯이 막 내가 내가 지금 시아버님을 만날 상황이 아니잖아요. 난 지금 남편이랑 사귀고 내가 지금 죽을 기로에 나섰는데 우리 시아버님 딱 있는 거예요. 용기가 연락했구나. 연락한 거야. 시아버님이 잘 있냐고 통화를 하는 와중에 오빠가 하나랑 지금 조금 안 좋다 그랬더니 그냥 쏜살같이 전라도 광주로 운전하고 어디서 오신 거예요?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까지 쏜살같이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. 저한테 뭐 아무것도
저는 이제 확인하러 감시하러 오요 감시하러. 확인 아니고 감시. 미워 죽겠는 남편의 아빠가 혼자 또 오셔가지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.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? 그랬더니 뭐 용병아 너 뭐 혼자 있다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나 지금 울고 싶어 죽겠는데 앉아만 있었어요? 네, 앉아 계시는 거였어. 왔다 갔다 뭐 물 한 잔 드리고 왔다 갔다 있다가 한 2시간, 3시간 지났나?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종일 저는 굶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부대찌개 집에서 근데 진짜 부대찌개를 먹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앞에 있는 아버님이 남편 같은 거예요. 너무 싫은 거야 정말. DNA가 같으니까. 어쩜 그렇게 남편이 말 안 들었을 때는 시아버님이랑 다 형사 시아버님 모습이 남편 얼굴이 있어.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정말 욕을 한마디 치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날 저는 그때도 아직도 그 순간 띵동했을 때 아버님이 걱정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근데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럼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